안녕하십니까, 공나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리 분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자인 임차인을 물권자의 지위로 격상시켜주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권자의 지위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를 그냥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초법적인 권리,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죠. 법률에는 소액 임차인이라는 표현도 없고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보증금 중에 일정액,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권리가 있는데 배당 요청을 안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배당 못 받죠?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낙찰 잔금을 빚잔치를 다 하고 남는 돈이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줍니다. 소유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유자가 임차인부터 돌아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배당을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없어도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배당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이런 경우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도 못 받죠. 주변에서 도움을 주셔야 돼요. 배당 요구할 수 있는데 안에서 못 받는다, 나중에 알고 나면 너무 속상하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권리 분석은 복잡해지죠.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기회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물건을 내가 분석해낼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그리고 배당표를 작성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한 가격에 입찰을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소액 임차인이 많아요.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10명 정도 되는데 자세하게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핵심이 되는 기준,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소액 임차인의 표를 보실 수가 있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판례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따져주는 기준 시점, 왜냐하면 법이 계속 개정되고 오잖아요. 소액 임차인의 개념이 시대를 반영해서 바뀌었고 금액도 바뀌었고 보증금의 일정액, 그 금액도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어느 걸 적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차인들은 내가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니까 소액 임차인이 1억 천이니까 1억 천에 계약해도 소액 임차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약하지만, 계약하는 시점에 법조항이 지금 내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까? 물권 설정자. 물권은 뭐예요? 판례에 적혀 있어요. 당구장 표시 읽어보면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권자가 설정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겠죠. 그때 돈을 빌려주면서 물권을 설정했던 그 당사자가 이후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으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소액 임차인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받아갈 테니 내가 여기까지만 빌려줘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빌려줬겠죠. 그런데 그걸 싹 무시하고 지금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소액 임차인이 1억 천이니까 1억 천에 해당되는 모든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해버리면 물권 설정자는 불이의 손해를 보겠죠. 아무리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해도 물권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10년 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는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10명이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은 구분을 할 때 최선순위에 있는 물권, 그 저당권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 따져주고, 되는 자들은 다 동순위예요. 동순위로 일정액을 배분을 해주는 거죠. 1,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3,200인 사람은 3,0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나눠준 다음에 물권자의 차례죠. 저당권을 배당해주고 저당권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따져줘야 돼요? 또 물권자 기준으로 따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물권자의 설정일을 비교해서 각각의 임차인을 또 다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따져주는 거예요. 이때는 배당을 받았던 임차인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액을 다 받아갔던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덜 받았던 임차인이 있다면 또 다시 배당을 받아서 다 받아서 나가게 되겠죠. 1번 근저당 뒤에 있던 임차인들은 2번 근저당을 통해서 소액임차인을 따져줄 때 다시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일정액을 먼저 주고 남는 금액으로 2번 근저당을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낙찰대금이 남았어요. 그러면 3번 근저당을 통해서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져주고 또 소액임차인 배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저당 하나만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소액임차인 배당을 해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소액임차인 배분을 할 때는 물권자를 지울 때마다 소액임차인을 다시 정리해주고 다시 배분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팁입니다. 두 번째, 소액임차인 배분은 낙찰대금 전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낙찰대금의 2분의 1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는 소액임차인 배분을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잔금 2분의 1 가지고 배분 순위대로 물권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런 걸 통해서 순서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배분이 끝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1순위 근저당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그러면 일정 금액을 배분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은 동순이에요. 안분배당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분배당 한다고 해서 자기의 보증금을 넘어서서 줄 수는 없죠.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일정액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순위 근저당을 정리한 다음에 2순위 근저당을 기준으로도 또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3순위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3순위 근저당을 통해서도 또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소액임차인 배분을 다 마친 다음에 저당권이나 조세채권이나 정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액임차인은 낙찰금액의 2분의 1을 넘어선 금액으로 배분할 수 없다. 임차인은 물건 기준으로 하는데 물건마다 소액임차인을 다시 한 번씩 다 따져줘야 되고 다 배분해줘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2분의 1 넘으면 안 되는 거 하고 설명 들어도 잘 안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오세요. 카페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질문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